예, 오늘은 그 혈액형에 관련된 세 번째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학교에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이 선생님이 A형이시죠. 그 A형이 가르치는 두 학생이 있는데, 자, 한 학생은 A형이고 다른 학생은 B형이에요. 그렇다면 A형인 학생들은 원래 천부적으로 굉장히 조신하고 얌전하죠. 대체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비교했을 때 여자는 A형이고 남자는 B형이다. 대표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자들이 굉장히 얌전하고 뭔가 이렇게 거칠지가 않고, 그렇죠. 그래서 뭔가 A형인 학생의 이 책상을 봐도 항상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요. 여기에 책을 놓고, 여기에 필통을 놓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노트를 놓고, 연필도 이렇게 가지런하게 놓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B형인 학생의 책상을 보면 항상 널브러져 있어요. 책도 정상적으로 가져오지도 않고, 노트도 흐트러져 있고, 연필도 엉망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이런 상태가 B형인 학생은 본래적으로 아주 자유로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정돈을 한다라는 것이 어떤 심리적으로 굉장히 자연스럽지가 못해요. 이 B형인 학생이 그린 모양을 봐도 그렇죠. 굉장히 깔끔하지 못하고, 특히 이제 남학생들이 그렇죠. 제대로 씻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못하고 옷도 지저분하게 입고 거칠고 싸움도 잘하고 그런 학생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A형은 굉장히 모범적인 스타일이죠. 얌전하고 뭔가 문제된 일도 일으키지도 않고 항상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잘 하죠. 그렇다면 그것을 A형인 선생님이 볼 때는 이 A형인 학생을 바라볼 때의 시각은 굉장히 모범적이고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일 거예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도 그러한 어떤 젊은 시절, 어린 시절을 지나왔고 본래적으로 그런 성향의 사람이니까 자기와 비슷한 A형인 학생을 볼 때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친화력 있게 보죠.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 B형인 학생을 볼 때는 모든 것이 문제아로 보이죠. 얘는 제대로 정리정돈도 못하고 시끄럽고 어수선하고 집중도 못하고 뭔가 손발도 깨끗하지 못하고 산만하고 늘 부정적인 요소로 이 B형인 학생을 볼 겁니다. 무슨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B형인 학생한테는 넌 애가 왜 그러니? 식으로 얘기를 하고 늘 문제를 지적을 하죠. 거기에 비해서 A형인 학생을 볼 때는 늘 모든 것이 모범적이니까 B형인 학생한테는 너는 A형인 아이를 좀 닮아라, 따라가라, 그런 식으로 추궁을 할 거예요. 결국 B형인 학생은 A형인 선생님과 마주칠 때는 항상 자기는 문제아가 된다. 이유도 없이 자기는 문제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뭔가 마음의 어떤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다음 시간에 B형인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A형인 학생과 B형인 학생을 보면 여전히 변함없이 똑같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B형인 선생님이 볼 때는 기본적으로 A형인 학생을 봤을 때 얘는 너무 좀 소심하다. 너무 뭔가 좀 이렇게 창의적이지가 않고 늘상 그냥 눈에 띄지 않는 그런 학생으로만 보이고 그렇게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 B형인 학생을 볼 때는 자기도 늘상 그래왔으니까 이 B형인 선생님의 교무실의 책상을 봐도 정리정돈이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B형인 학생을 보면은 뭐 문제가 없는 거죠.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아이예요. 거기에 비해서 A형인 학생은 그런 어떤 반대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해서 좀 문제가 있다. 너는 좀 적극성이 좀 부족하고 뭔가 활달하고 뭔가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소심하고 너무
적극적이지 못한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겠죠. 결국에는 이 A형인 선생님과 B형인 선생님이 볼 때의 그 평가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 한 20분을 데리고 제가 이제 워크숍을 했을 때 그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A형인 선생님이 문제로 갖고 있는 것은 B형인 학생을 평가하는 기준이다. 다시 말해서 A형인 선생님은 밝은 톤은 아주 잘하는데 어두운 톤이 약하기 때문에 또 과감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 과감성을 자기가 본래적으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정작 문제는 A형인 선생님이 갖고 있는 그 과감성의 부족, 그것이 그림의 어떤 중용, 정상적인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좀 더 보충해야 될 단점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A형인 선생님들은 그것을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자각하지를 못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이 B형인 학생에 대한 왜곡된 평가를 내리기가 쉽다 하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B형인 선생님은 이 드로잉을 할 때도 어두운 톤을 충분하게 잘 하는데 밝은 톤을 A형인 사람처럼 차분하게 하지를 못하니까 그런 면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리정돈을 못한다. 깔끔하게 하지를 못한다. 뭔가 자기 충동적으로 한다. 그런 데서는 문제가 있지만은 A형인 학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야, 너는 좀 너무 소심해. 대범하지가 못해.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지적을 한다는 거죠. 지극히 어떤 면에서는 정상적인 요소일 수가 있는데, 아니, 어두운 면도 그렇지만은, B형인 선생님이 A형인 학생을 볼 때는 이 밝은 톤을 너무 소심하게 하는, 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조차도, 야, 넌 좀 대범하게 하지 못하니? 좀 더 뭔가 적극적인 어떤 그런 것이 부족해. 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A형인 사람과 B형인 사람은 어른이 되더라도 거의 대부분 90%, 99% 이상은 본래적으로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그 성향, 성격의 그 한계치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수정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갖고 이제 어른이 되죠. 그러니까 A형인 학생과 B형인 학생을 평가할 때 그렇게 전혀 상반된 관점에서 비교를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그때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얘기하니까 한편에서 이제 웃으면서도 그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유가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평가하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아무튼 실질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림을 가르치더라도 A형인 사람과 B형인 사람은 처음부터 어느 정도 중도적인 그런 단계로 이게 몰아가기 전까지는 가르치는 스타일을 항상 달리 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생은 A형이구나, 이 학생은 B형이구나라는 기준을 항상 그 학원에 이제 들어올 때 등록할 때도 쓰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제가 이제 참고로 해서 가르치는 방법을 달리해서 가르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을 일반 분들도 다 내가 혈액형이 뭐다. 물론 꼭 A형과 B형이 있는 건 아니고 O형도 있고 AB형도 있죠. 그렇지만은 그 O형과 AB형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A형과 B형에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O형인 사람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A형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B형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대체적으로 A형적인 성향과 B형적인 성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반적으로 그 O형도 뭔가 성향이 약간 좀 어수선하고 산만한 부분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인간관계를 어울리는데 굉장히 활달하다 하는 것이죠. 그런 어떤 장점이 있고 또 반대로 A, B형도 O형과 거의 흡사하지만은 그래도 또 A, B형은 O형에 비해서는 뭔가 인간관계에서 그렇게 포용력이 있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자기 생각이 좀 강하고 뭔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요소가 좀 강한 사람이죠. A, B형이. 또 O형은 어느 한쪽에도 별로 치우침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A형도 아니고 B형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태생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성향을 봤을 때는 얘는 좀 A형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글쎄 얘는 B형인 것 같아 라고 혈액형적으로 분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나 친구들을 보고도 한번 혈액형적으로 분석을 해보세요. 아, 얘는 이러저러한 거 보면 A형인 것 같아. 얘는 B형인 것 같아. 아니면은 이렇게 드로잉 하는 것을 한번 시켜보든가. 그렇게 해서 혈액형적으로 판단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혈액형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그냥 넌 A형이구나, 넌 B형이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그림을 통해서도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성격적인 결함을 좀 더 수정을 해서 즉히 정상적인 그림의 상태로 만들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이 고호와 고갱도 그런 뭔가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 그 혈액형적인 한계치를 좀 이해를 하고 자기 스스로 깨닫고 좀 수정하려고 했다면 훨씬 이러한 상황으로 그림이 와 닿을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 걸 못하니까 끝까지 자기가 갖고 있는 그림의 어떤 그 성향에만 머물러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 즉히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혈액형적으로 사람을 분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학문적인 그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것을 개성이라 생각을 하고 고호는 고호의 개성, 고갱은 고갱의 개성이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개성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혈액형적인 한계, 그 한계가 그렇게 그 사람의 스타일을 만들어줬다 생각을 하고 또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뭔가 삶을 고나 고갱처럼 굉장히 왜골수적이고 왜곡된 그런 삶을 살지 않고 보다 원만하고 인간관계도 좀 대인관계도 좀 원만하고 좀 건강한 그런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이 혈액형에 대한 그런 어떤 상호 간의 오해 그런 것들을 좀 바꾸고 결국 이것은 편식이거든요. 나는 뭐 야채를 좋아해. 나는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난 고기를 좋아하고 난 야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의 병적인 상태, 집착 그런 것을 고쳐서 건강을 위해서는 고기도 먹어야 되고 야채도 먹어야 된다. 그렇게 해야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건강한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러한 자기만의 그 시각으로 정상적인 사람을 굉장히 왜곡돼서 평가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도 좀 더 혈액형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도 그림을 계속 이제 그리면서 하다못해 뭔가 드로잉을 하나 하더라도 그 혈액형적인 요인,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기본적으로 혈액형은 B형이에요. 그런데 제가 행동하는 걸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A형으로 보는 사람이 많아요. 다시 말해서 그만큼 제가 갖고 있는 혈액형적인 특성을 갖고 있지 않은 다른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중형적인 상태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혈액형도 그렇게 어떤 행동적으로 좀 변화되는 과정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앞으로도 계속 혈액형적인 얘기는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너무 자기 생각에 맞추어서 얘는 좀 정상적이지 않은 얘기를 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어쨌든 아주 오랫동안 그림을 그리면서 배워온 어떤 그런 어떤 저는 그것이 굉장히 학문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자기 생각을 약간 좀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얘기도 끝까지 한번 들어보는 그러한 기회를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